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부로 잘하긴 잘했지만 약속 지켰고 내리고 이제 3년타가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기원을 하면서 느바 같은 경우는 5배가 된 적도 있고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요거였죠. 잘 마인끼리 묶었고 프레임끼리 묶었는데 그래도 방장은 500 씩씩하게 물부도 그렇게 했었고 느바도 그렇게 했었고 씩씩하게 갈 예정이고 마이크는 주문 넣어놨어요. 오늘 안 온 거면 내일 올 것 같은데 GTD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상관 있는 경기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보시면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필요했을 때는 꼬박꼬박 일어나고 아침에 다 일어나 있긴 합니다. 알죠?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없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하지 마세요. 중계 막아주세요. 누가 하면은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표가 안 갔나? 잠깐만 여기만 표 보내주고요. 카톡이 표가 안 갔네. 잠깐만 5초만요. 카톡이 표가 안 갔네요. 5초만요입니다. 5초. 카톡만 보내주면 되거든. 잠깐만. 자 하겠습니다. 자 클브라고 미러키입니다. 237이 되어 있고 6.5고 미러키가 지금 프렌 쪽으로 잡혀 있거든요. 당연히 미러키는 쿤보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난 경기를 보고 오늘 경기의 또 중요성과 다음 경기를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다음 우리가 쿤보가 결정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봤죠. 근데 대체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니면 AJ 그린밖에 없고 지금 미러키가 이긴 경기들은 쿤보의 활약으로 3쿼터, 4쿼터, 특히 4쿼터에 결론 난 경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경기는 또 져버렸죠. 그죠?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스턴이 제가 반대로 받았을 때 그때는 껄끄러운 팀이다 말씀드리면 미러키도 역시 맞기는 맞습니다. 왜? 매년 밀마도 잘하는 팀이고 여러분이 인기가 있는 팀이 뭐야 배팅적으로 왜? 잘하기 때문이에요. 클볼도 물론 이제 보스턴만큼은 아니지만 반등을 이뤄내고 미첼이라든지 메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블리 알렌 그 부분으로 연승을 쭉 탄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작년 페이스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한 선수한테 의존하는 부분도 아닌 팀이긴 하지만 요렇게 봤을 때 10점 언저리에서 7점, 6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유리하냐고 봤을 때는 저는 미러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러키 지난 경기 때 레이커스 미러키 우리가 승을 찍지 않고 뭘 찍었죠? 저득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클볼하고 보선이 작년에 동부에서 정점 1, 2등 찍었고 무지막지한 승률을 거뒀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승은 뭐 클볼 같은 경우는 맞고 보스턴은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경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오버 많이 하고 아니면 승하고 오버하고 다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미러키도 우려했던 대로 그 레이커스 상대로 또 저득점이 나오고 편안하게 저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이 기준점은 7점 정도 더 올려놓은 부분이긴 한데 기본 기준점이 된다 하더라도 오버가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러키 프랜승이나 아니면 언더 투트랙으로 쓸 수 있는 경기인데 프랜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콤보가 거의 나와요.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클블 마인승이 지금 마인승은 우리가 작년만큼 뭐 마인승 오버 다 쓰고 언더 쓰고 이런 분위기에 지금 클블은 보쌈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니야. 그냥 작년에 원체 잘했다 이 말이야.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뒀죠. 클브는 보선이 원체 잘해버리니까 평소 같았으면 동부 1등을 찍었을 건데 2등밖에 못했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득점도 지금 연속으로 좋을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 저득점 가서 잘 먹었잖아, 그지? 400가 500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5.5배인가? 직전 일요일 경기였죠, 그냥. 그래서 새로운 게 더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마일스턴하고 궁합적인 부분들은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인디애나에 있을 때만큼 기대를 해서 우리가 더 나오는 부분들을 예상을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용적인 클브 마이너 많이 보고 있겠지만은 작년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클브는 결장이 오늘뿐만 아니라 결장이 원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인디애나 볼 건데
우리 디트로이트 주말에 갔었죠. 디트로이트 마엔. 엎치락 뒤치락하고 3쿼터 때도 막 무등 나오고 했거든요. 그냥 디트는 지금 연건 듀오가 미쳤어요. 그리고 커닝햄하고 그 듀렌. 근데 거의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힘들어. 홈 지금 원정이 가장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아직 1승을 못 거뒀어요. 원정에서. 그래서 물론 뭐 머피하고 맥서린하고 존스하고 네스 스미스 토핀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뭘 했어요? 핑계라고 했잖아요. 핑계라고. 왜? 다른 팀들은 없는 팀도 있어 선수가 없고 없는데 다 풀해가지고 터지던지 아니면 선수끼리 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라는 팀은 원래 풀 라인업이 들어온다 해도 승패적으로 제가 즐겨 하지 않는 팀이에요. 잘하는 부분 있으면 약팀 상대로 마인드 해야 되잖아. 좋은 배당을 해. 언어버적으로 좋은 팀이야. 올해는 더 심각한 거고요. 구제불능인 거고. 왜? 인디애나는 언어반 어느 정도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팀을 상대하든 약팀을 상대를 하든 그냥 점수를 어려운 경기를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굳이 연장을 간다든지 뭐 약팀들한테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그냥 경기를 어렵게 하고 전형적으로 답답하게 하는 스타일이 인디애나란 말이야. 연패를 끊어서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끝나려면 제가 언제를 했죠? 워싱턴이가 11월 21일 때가 아마 끊을 수 있거든. 근데 약간 가스공사 연패 못 끊는 것 같이 끊는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워싱턴 경기가 11월 21일인가 22일인가 넘어가는데 그날 워싱턴 있거든. 그 전까지는 패는 확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풀앤 앙타자고 이제 많이 했을 때 물론 커닝햄 필두로 하고 더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팀에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이 연건 듀오가 듀란하고 커닝햄 자체가 동부 서부 다 포함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용은 되게 뭐 스튜어트고 톰슨이고 로빈슨이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오히려 또 디트도 그 부상자가 많은 토베 헤이스라든지 라이플리라든지 그 다음에 클린턴맨이라든지 요번에 또 신이 괜찮은 선수들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걸려있지만 나온다고 보고 안 나온다고 해도 마인을 못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커니햄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인을 당해야 되는 팀이에요. 지금 약팀한테도 인디애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거든. 소위 말해서 잡아야 되는 경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반등을 이루고 홈이든 원정이든 이루려고 하면은 다득점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디 그거는 되게 잘합니다. 약팀한테 점수도 많이 주고 지구도 많이 넣고 선수 없어도 넣고 하여튼 뭐 그동안 GTD가 뭐 이분뿐만 아니고 빠진 선수도 있었을까? 뭐 메서린 빠진 적도 있고 네만트도 빠진 적도 있고 하잖아. 근데 거기는 상관이 없다고. 달리는 것만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저득점을 하거나 점수가 빈약하거나 오펜시브 레이팅이 떨어지면 경기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점수가 나고 이 정도 점수가 나고 웬만큼 점수를 하는데 1승밖에 못 끈다는 거 이해가 도무지 안 되죠. 선수가 빠졌다고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다른 느바 팀들 얘네보다 전력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병풍팀 그 변방팀이죠. 변방팀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잡는 경기가 몇 경기 정도 돼요. 근데 얘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희한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기준도 228이고 230이면은 그냥 올해 기본 기준점이죠. 맞죠? 그래서 디마 갈 건지 오바 갈 건지 결정을 할 부분이지 인디프렌을 갈 수가 없죠. 12를 줘도 못 가요. 또 그 경기도 있죠. 그죠? 골스랑 인디애나인데 3쿼터까지 빠닥빠닥 쳤잖아. 우리 인디애나 프렌 갔는데 12.5였는데 순식간에 20점이 넘어갔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3쿼터까지 계속 치열했거든. 프렌은 엄청 유리한 입장에서 설레발이는 안 치지만 근데 그 경기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골스한테 아니요 아무리 홈경기라도 20점을 그냥 주는 팀은 잘 없거든요. 그것도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필라하고 클퍼입니다. 클퍼는 부상자가 없을 거고요. 그대로인데 이제 늑달이고 새로운 선수도 신입급 크리스티밖에 없다는 거죠. 5명이 있지만은 반등을 쳐야 돼. 왜? 얘네들 하지만 미래도 준비를 해요. 다른 팀들 미래도 있고 신인 자원도 쓰고 신인들 기용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제일 안 하고 있는 팀이 클퍼라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템포도 느리고 부상 걸려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고, 그지? 맞죠? 근데 필라라는 팀이 또 정을 받아가지고 4.5를 갈 거냐 말 거냐 하고 있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쿨퍼가 이런 입장에서 여기면은 비슷하게 받거나 여기 받으면 쿨퍼가 훨씬 낫다. 아니면 오바를 가든지 아니면 패스를 하든지.
맞죠? 필라라는 것 자체는 승패만 보면 7승 5패고 4승 9패 클퍼가 더 못하고 하긴 하죠. 근데 내용적인 거나 가드적인 부분, 리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팀 풀어가는 거는 근본이 있는 클퍼의 방식을 가는 게 맞단 말이야. 필라는 맥시 혼자서 맨날 50점, 40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엣지권은 괜찮긴 하지만은 뭐 드르몬드, 엔비드 또 나갔죠. 올 시즌 또 건강하다면서 또 나가버렸지, 그지? 그럼 폴 조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캔슬해버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폴 조지는 다른 선수들은 뭐 웨스트 브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나이가 많다고 노세하 하진 않았어. 그 뭐 드로잔이라든지. 근데 폴 조지는 노세하가 많이 보입니다. 요번 시즌에 작년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야? 또 맥시 고립이고 드러먼드는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전팀 뭔지야? 전 팀에 있었던 그때가 가장 잘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주바치가 우위를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저 배당도 가기가 싫고 그 다음에 좋은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받았으면 클퍼를 보든지 오바를 보든지 안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승패로 본다고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에치콤은 성장을 하지만 융화가 잘 된다는 거 없고 그냥 맥시 혼자서 하고 3옵션이 부족하고 1옵션, 2옵션 있고 3옵션이 이겨야 좀 더 안정적인 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맨날 엔비드 GTD 의존도가 GTD에 관련돼서 결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필라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저배당이고 근데 배당값은 많이 못하고 마야는 무조건 물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필라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드러먼드 기량도 옛날 같지 않죠, 솔직히. 클브리에 있었나? 그때 시절에. 그때는 잘했죠. 뭐 디트가. 하여튼 전 팀에 있을 때 잘했고 지금은 팀도 거기 맞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폴 조지가 지금 뭐 반등을 일으켜서 이거 마연을 확실하게 하려면 폴 조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을 해야 되는데 마냥 그냥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미련하게 배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준도 당연히 낮은 이건 언어버가 낮은 거는 필라 때문이에요. 필라 때문에. 물론 클퍼도 느린 지공을 하고 막 영감제이도 많고 어린애들 에너지 레벨이 없고 어린애들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팀도 나오고 하든도 뭐 놓칠 수 있겠죠.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88년생이거든. 87년생인가. 이간이랑 동갑이야. 알겠죠? 그래서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너드도 또 못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템포는 죽겠지만은 다득 언더를 볼 수는 없다. 알겠죠? 클리퍼 역배승 프랜스 오바고 당연히 오늘 몇 경기야? 8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 닉스하고 마이애미. 닉스하고 하는 좀 마이애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닉스 본다 1번, 마이애미 본다 2번, 아니면 제3의 언어바를 본다 3번. 한번 볼게요. 힘들어. 브런슨이는 빠져요. 그럼 브런슨 빠진다고 마이애미를 가야 됩니까? 물론 브런슨이 다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가 하지만은 마이애미도 한계가 명확하잖아. 8초 공격하고 시즌 초반엔 잘했지만 다시 5할 숙련 맞추고 마이애미 못한 경기도 있고 그럼 지난 경기도 우리가 마이애미 한번 간 적이 있잖아. 히로도 없고 로제오도 없고 아데바요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거 역할을 할까? 디온데 미체 혼자서 해야 되냔 말이지. 그럼 나머지 자원들이 너무 딸리고 웨어라든지 라르손이라든지 뭐 포엘이라든지 위긴 이거는 느바 라인업 치고 낮죠. 물론 라인업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미첼이 뭘 하드 캐리 해가지고 전원 살아나서 전술을 잘 짜와야 돼요. 이거는 아데바요, 요비치 그 다음에 히어로 아데바요가 재계약돼서 했는데 그마저도 안 나오면은 브론슨이 없다고 마이애미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타운스가 오히려 압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브론슨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빠진 적도 꽤 있었잖아요. 그때 비슷하게 붙는 분도 있죠. 비슷하게 붙는 팀들. 그 상대로 애가 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요번 시즌에는 좀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체력 관리, 주전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관리 요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뉴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당은 똑같이 주니까 우리 입장에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갈 건데, 그치? 근데 뉴욕 닉스도 마이애미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브론슨이 없지만 그만큼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닉스는 원래 언더를 보지는 않지만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세컨드로 받칠 선수들이 물론
하려면 다 미쳐야 돼. 오늘 뭐 파에도 미쳐야 되고 라르손도 미치고 위긴슨도 해주고 이게 모든 것들이 해줘야 돼. 그랬을 때 240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마이애미는 원래 또 뭐 작년에는 오버를 많이 찍었지만은 원래 저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가로 수비, 세로 수비에서 그 기조로 가는 팀이죠. 왜? 선수들의 추가 영입 여러분 아시나요? 마이애미가 요번에 영입을 여기저기 많이 오퍼를 넣었어. 근데 오퍼 넣은 거에 비해서 안 들어와서 슈퍼스타한테도 넣고 보강을 하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냥 다행히 그냥 그 아데바요 재계약시키고 요비치 시킨 게 다예요. 그것도 못 시켰으면 완전 개판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는 브런슨이 없긴 하지만 마이애미도 마이애미고 갑자기 뽀록 터져야 되는데 뽀록을 보고 우리가 베팅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 은근히 알짜배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노? 3번 아니면은 무조건 마이애미라고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죠? 그제? 그럼 샬럿 토론토는 뭐 가겠노? 그동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샬럿 토론토 뭐 가겠노입니다. 니 또 토론토 갈 거지? 토론토가 잘하니까 4대가 알고 힘들어. 왜? 유럽에 가서 잘 묻고 저번 오바 가서 묻고 맞잖아. 작년부터 그랬어. 근데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그래서 가는 거고 샬럿은 다 있어요. 라멜로 볼도 있고 크너플도 그나마 크너플은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뭐야 선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브랜든 밀러도 없고 맞죠? 그냥 기회 주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그날 돼봐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안정성이랑 1도 없는 부분 아니야. 그 라멜로 볼은 득점은 좋죠. 근데 뭐예요 공격 성향이 되게 강한 선수잖아. 그지? 그럼 지금 팀에서 중심도 잡아줘야 돼. 공격도 중요하고 공격 능력 좋고 개인 능력 좋잖아. 라멜로 볼이. 근데 좀 약간 이런 거지. 포인트 가드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선수도 많고 새로운 선수도 많은데 공격 성향이 강해버리면 또 아이러니하게 팀이 또 망가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장단점이 있고 약간 넌센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멤버 변화도 없고 부상자도 없어요. 빠진 선수도 미리 빠지고 빠져있는 선수는 지금 그다지 필요한 선수는 아니고요. 존실력도 좋고 3점도 좋고 전체 3점.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팀들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조직력 좋고 3점 좋고 수비 디펜스 같이 해주고 물론 개인기에 따라서 키콜린 잉글에 뭐 RJ 바레 뭐 스카티 반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엄청 뛰어난 팀은 아니죠. 어차피 근데 그런 팀만 무조건 승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밸런스가 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러키 상대로 지긴 졌지만 이제 쿤보 때문에 진 거고 경기를 잘 해요. 곧잘 뭐 프레너 받든 마인을 하든 일반승을 하면 오버 갈 때 또 오버 가서 잘 써먹고 하게 되면 가는 거야. 그래서 4대가 단지 맞고 이것 때문에 배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기력이 많이 가고 온다가고 오버가고 딱 쓰기 좋게 경기를 딱딱딱 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토론토 마인에다가 저득점 보고요. 기준은 이제 샬럿이 많이 던지고 막 빈도수도 높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토론토 자체가 그렇게 오버팀은 아니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인간에 막 정점을 찍고 뭐 키클레 정점 이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한 번씩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을 얘기하는 건 보통을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버하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네하고 댈러스 미네 마인 가기도 그렇고 댈러스 프렌 가기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형님들 델프리까 미네 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뚜뚜나 받아 보내줄게요. 굳이 보면 형님들 미네 마인입니까 댈러스 프렌입니까? 그래도 못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굳이 보면 델프리겠죠. 근데 미네가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좀 해야 되잖아. 그 미네가 지금 독주도 잘 치고 나가나 8승 5패에 불과해. 멤버는 똑같고 맞죠? 댈러스도 물론 뭐 선수 이적하고 지금 뭐 어빙하고 다 매물 내놓고 지금 빨리 팔아가라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15, 14는 솔직히 말해서 미러키 하고 몇몇 팀을 제외하고 덴버나 이런 팀들을 제외하고는 신임한데 단지 핸디가 커서가 아니고 이게 7.5도 무조건 미네소타가 좋다. 만약 5.5나 6.5 이렇게 된다도 미네소타가 여기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왜? 멤버로 보고 하면 차이가 나고 댈러스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낮고 팀이 망가지고 코퍼 플래그 보는 맛이 살고 이렇게 하는 부분 맞기는 하지. 근데 이거는 저번에 세크만큼은 아니지만 굳이 뭐 프레를 보는데 안 써놨어요.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다득점만 봤어요. 다득점만. 이게 프렌을 하든 마인을 하든 점수가 어정쩡해서 마인이든 프렌이든 받을 수가 없고 한 120점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반대가 뭐 미네든 120점대 넘어가지고 그래야 마인 되고, 그러니까 둘 다 그 오버를 해야 마인 프렌이 필요한 경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기고 기준점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다 기준점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쿠퍼 플레이하고 맥스 크리스티는 자기 밥값은 하거든요. 뭐 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뭐야 미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워즈라든지 나즈리드라든지 이런 작년에 나즈리드 3점 장착대가 엄청 좋았죠, 그죠? 그런 것은 나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득점 치는 게 오히려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일단 미네 마인의 선호가 안 가는 거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팀에 알잖아. 그리고 핀치 감독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프렌을 갈 건지 오바를 갈 건지 딱 여기서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시카고 경기 봤죠? 그러니까 힘들었으니까 못 해야 돼요. 2차 연장하고 300점 꼽았으니까 가야 됩니까? 화이트하고 복귀를 했죠, 그죠? 기디도 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니다. 덴버 요키시 나올 거고 머레이하고 고든 나올 거예요. 일단 머레이하고 고든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기디 나오고 부세비치 나오고 요키시도 안 나와도 고든하고 부세비치 붙이면 되죠. 덴버 마인 가야 되나요? 아니면 덴버 마인을 가지 말고 저득점 가면 되잖아. 근데 형님들아, 저는 그 2차 연장을 가서가 아니고 2차 연장 안 가고 그대로 진행해서 경기가 끝나서 뭐 이기든 지든 오다 하더라도 그래도 230던데 언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우병은 역시 광우병이에요. 왜? 해줄 때 못합니다. 오늘만 아니고 저번에 제가 시카고 간 적이 있어요. 마냥 못했다고 가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그런 팀이 맞기는 맞아요. 또다시 한번 속았지만은 또다시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2차 연장, 1차 연장 갔으면은 홈팀이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2차 연장 가면은 시카고가 마인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았었거든요. 애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놓치는 놓치는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덴버 마인보다는 일단 저득점을 가야 되고요. 덴버 같은 경우도 물론 마인 잘해줘서 뭐 13점까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기는 이거는 덴버 13.5 마인을 많이 써놨어요. 오늘 공란을 좀 많이 뒀거든요. 보통은 공란 잘 안 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 경기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안 돼버리면 100점씩 110점 특히 후반에 2쿼터까지 3쿼터까지 잘 가다가 비는 쿼터 중요할 때 특히 놓쳐가지고 미러키한테도 그렇게 또 졌었죠. 시카고 프렌 잘 하다가 그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리 지금 그 NBA가 지금 230이고 240도 많은 기준점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시카고 때문에 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상에서도 지금 기디하고 또 이제 그 화이트가 같이 뛰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복귀를 했잖아요, 화이트가 그지? 그래서 좀 분배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카고가. 좀 둘이 겹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지금. 이쪽에서 저득점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올하고 오클라호마는 뉴올을 갈 수도 없죠. 지금 16, 17. 오늘 마인 3개 돼 있는 거 있죠. 미네라든지 덴버라든지 그다음 뉴올. 이거는 언어버 쪽으로 가든지 승패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핸디를 가거나 뭐 마인 프렌을 가는 것보다. OKC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패 없고 1패한 게 다고 원래 페이스대로 하고 내가 OKC 그 얘기 했었죠. 형님들 무슨 얘기 했어요? 얘네는 마인 언더도 하지만 언더 마인을 잘 골라야 됩니다. 마인 언더 다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언더가 좋을 때도 있고요. 뉴올은 또 그렇게 경기하면 돼요. 왜? 공격이 제로예요, 제로. 자이온이 나오든 말든 제로예요. 할 수 있는 거는 허버트 존스에서 머피 가지고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그렇다고 마인 하긴 하지만은 가게가 그렇죠. 20점 차이 넘어야 된다. 뉴올도 경기 모든 경기를 다 버려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텐슈타인하고 도트하고 홈그렌하고 이미 다 확정 났어요. GTD 걸려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야? 저득점 갈 거냐 마인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17점 18점이죠. 그럼 뭐야? 사실상 뉴올이 9점 100점이거나 아니 뭐 그런 부분 갈 거죠. 그럼 저득점으로 가면 되죠. 저득점. 알겠죠? 227도 높은 건 아닙니다. 왜? 오클한테는 오클 앞선 재워버리면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 물론 OKC가 오버 보면 OKC 때문에 오버 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저득점 해가지고 저득점 마이너 가고 저득점에서 저득점 난 적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저득점 추천해주고 내가 마인 가서 볼라친 적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마인도 가고 언더도 가고 이건 언더로 해서 조져도 되고 다 되잖아. 오클랜드 팀이 대단한 팀 아니야. 오버하면 능구령 같이 맞춰서도 해주고 수비해서 끊어줘서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고 다득점 싸움에서도 야 한번 해 우리도 넣어줄게 이 다 되거든. 근데 이런 팀들한테는 그냥 언더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직방 효과거든요. 지난 경기 때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언더 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팀들은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득점 가가지고 딱 해줘가지고 경기 빨리 끝내버리고 가비지 타임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패밖에 안 한 팀이고. 그리고 도트 수비력은 알잖아요, 힘들아. 거의 뭐 정점이라는 거, 그지? 수비도 못 쉬어. 그리고 이 홍그렌하고 하세도 멀대 같은 이 라인업에 들고 와서 공격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냥 막 농구 그냥 막 던져가지고 재수 좋아가지고 오늘 인마 야투 좋네. 이래서 오바 나는 경우지. 유월은 이제 오바도 아니고 득점도 뭐 100점 초반대가 형편 없어요 지금. 알겠죠? 방금 그래도 OKC가 뭐 길저스가 슛감도 좋고 해가지고 무섭습니다 하면 빼는 게 맞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지금 최근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득점하고 하긴 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고 축구는 따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 오늘 먹으면 또 같이 오니까 내일 방송 꼭 오세요. 12시에 할 거거든요. 알겠죠? 내일 12시에 꼭 와야 돼. 끝.